안녕하세요. 우리가 아파티니 임상 논문을 볼 때는 항서제약이 진행한 것들을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HLB가 NDA를 준비 중인 바로 그 근거가 되는 엔젤 스터디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항서제약이 진행한 게 아니라 HLB가 진행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LSKB, 지금은 엘레바로 사명을 바꿨죠. HLB의 100% 미국법인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HLB가 진행한 임상 논문, 그 이름하여 엔젤 스터디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대부분 엔젤 스터디에 대한 내용은 다들 들어보셨겠지만은 실제로 에스트랙으로 본 경우는 별로 없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보면요. 자, 보통은 우리가 논문을 볼 때는 아파티닙이라고 보통 많이 적혀 있죠. 그런데 자, 이것은 이제 HLB의 약 이름인 리보세라닙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임상 논문 얘기할 때 제가 좀 말이 빠르다고 하시는데 제가 좀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말이 좀 빠른 편이긴 한데 제가 부연 설명을 여러 번 하면서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조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젤 스터디의 핵심은 뭐냐? 바로 리보세라닙이랑 플라시보군을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은 약이죠.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신약이고요. 플라시보는 그냥 비타민C, 물약입니다. 이거는 효과가 없는데 리보세라닙이랑 굉장히 색깔이랑 맛이랑 뭐 향이랑 그런 것들 전부 다 비슷하게 만들어서 환자가 구분하지 못하게, 하지만 효과는 없는 게 바로 플라시보입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이랑 플라시보를 각각 다른 환자들에게 먹여보고 리보세라닙의 효과가 확실히 있었다라고 우리가 근거를 내릴 수 있다면은 성공이죠. 그리고 임상시험에서 중요한 것은요, 다른 환경들은 전부 다 똑같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똑같은데 딱 달라지는 거, 약을 먹었냐 안 먹었냐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OS가 개선됐다, PFS가 개선됐다, 그러면은 달라진 원인은 딱 약이랑 플라시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으로 이 약이 OS랑 PFS를 개선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여기 리보세라닙이랑 플라시보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자, 플러스가 되어 있죠. Best Supportive Care라고 적혀 있는데 줄여서 BSC라고, 최적 지지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게 붙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플라시보에는 BSC를 안 붙여주고 리보세라닙만 Best Supportive Care만 붙여주면은 이거는 공평하지 않겠죠. 왜냐면 리보세라닙이랑 BSC 이거 두 개 효과니까 이 플라시보군은 이 효과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그 개선된 효과가 이 BSC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둘 다 BSC를 붙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상 3상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름은 엔젤 스터디라고 합니다. 자, 유명한 임상시험들 보면은 다 이름들이 붙어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뭐 유명한 약들 중에서는 전설로 내려오는 스터디 이름들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그런 거와 비슷하게 HLB는 엔젤 스터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런 스터디 이름은 각자 취향에 맞게 붙이는 것 같은데요. 뭐 다른 데서는 뭐 브레이브 스터디라고도 하고 어떤 데서는 뭐 주피터 스터디 이렇게 해서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HLB는 엔젤 스터디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자, 여기 내려가서 보면요, 항서제약은 여기에 중국인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요, 강, 리.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이름이 간간히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보면요, 자, 여기에 자, LSKB가 있고요. 펀딩에도 LSKB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보통은 항서제약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HLB가 진행을 한 임상시험이기 때문에 엘레바의 과거 이름이었던 LSKB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어떤 적응증이냐, 바로 이제 게스트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3차, 4차 치료제로 지금 개발을 한 거잖아요. 자, 보면요, 자, 여기 키모세라피, 프라이어 키모세라피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이전에 화학요법을 받았는데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리보세라닙 치료를 시도를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애드밴스드랑 메타스태틱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게 붙어 있으면은 자, 진행이 되고 전이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말기라고 보면 됩니다. 심각하게 진행이 된 상태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신약 치료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내려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보면요, 리보세라닙은 입으로 먹는 약이다. 그리고 티로신 키나제 인히비터다. VEGFR2 인히비터,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자, 그동안에는 이제 차이나에서 임상시험을 많이 했고, 그리고 중국에서 시판돼서 판매가 되고 있죠. HLB는 글로벌하게 사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자, 페이스 3도 글로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기인하는 차이점은 뭐가 있느냐면요, 자, 이 페이션스들이 이제 여러 국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Patients were stratified by geographic region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시아도 있고요, 뭐 아메리카도 있고 유럽도 있고, 그래서 자, 인종별로 환자들이 층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요, baseline demographics were balanced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별로 다 밸런스 있게 임상시험을 진행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인종에게만 효과가 있으면은 항서제약에서 시판해서 중국 내에서만 판매를 하면 되죠. 그리고 실제로 판권도 중국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HLB는 글로벌하게 사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시판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별 인종에게도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백인, 흑인에 따라서 약의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각 인종별로 효과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종별로, 나라별로 이렇게 스트레티파이드 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환자는 이제 어떻게 나눴냐? 460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이 중에 리보세라닙이 308명, 그리고 플라시보가 152명으로 2대1 비율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모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것은 결과인데요. 사실은 결과는 다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앱스트랙으로 보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미 HLB 회사에서는 앱스트랙 결과에 대해서 뭐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놨고 여러 이제 뉴스 기사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들 그대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우리가 앱스트랙 그 자체 로 데이터로 한번 본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는 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요, 3차랑 4차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차도 있고 4차도 있습니다. 3차, 4차 각각 OS, PFS가 따로따로 있겠죠. 자, 먼저 4차 먼저 보면요, OS랑 PFS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Significantly improved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P밸류를 보면요, 0.0195, 0.05보다 작죠. 그 다음에 PFS도 0.001이니까 0.05보다 작죠. 그러니까 임상적 유의성, 통계적 유의성 모두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HLB가 안전빵으로 4차 치료제로 NDA 신청한다면은 우리가 보는 이 앱스트랙 데이터만으로는 전혀 흠잡을 게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3차로 가보겠다라고 하면요, OS 같은 경우에는 P밸류가 0.4850입니다. 그래서 0.05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PFS 같은 경우에는 역시 Significantly Improved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임상적 유의성, 통계적 유의성까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3차에서는 OS가 조금 약하고요, PFS OK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4차 치료제에서는 OS, PFS 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효능은 이렇게 확인했는데 부작용이 또 심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자,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 보면요, 이제 가장 이제 많은 부작용 중에 하나가 하이퍼텐션입니다. 그 다음에 핸푸트 신드롬이라고 적혀 있는데 부작용 이거죠. 리보세라닌 먹으면은 고혈압이 생긴다. 그래서 고혈압이 뭐 심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이라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뭐 표적 치료제, 그리고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심해봐야 뭐 고혈압이 생기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well tolerated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엄청 낮고 그 다음에 효능도 이렇게 입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HLB를 믿고 기다리는 주주님들이 또 많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내려와서 이제 컨클루션을 보면요, 일단은 3차로서 OS는 약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긴 한데, 자, 4차의 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네핏하다, 그리고 부작용이 톨러레이티드 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LB 엔젤 스터디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을 우리가 앱스트랙으로 실제로 확인을 해봤고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